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이 언론에 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캠프 측 관계자들을 고발한답시고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요. 그간 조성은의 첫 등장과 지금까지의 행보, 그리고 조성은이 가진 정치 이력을 보면 한두 가지 확실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치적 꿈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리고 관종, 즉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은 조성은의 정치 이력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정치 이념이나 신념 없이 이당 저당 옮겨 다니면서 호시탐탐 중앙정치 무대에 서기 위한 노력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종이라는 것은 왕성한 조성은의 SNS 활동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성은이 타고 다니는 차로 알려진 고가의 마세라티 차량과 고급 주택 사진을 본인의 SNS에 올려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죠. 본인의 경제 여력이 그만한 차와 그만한 집에 살 정도가 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냐마는 정작 조성은은 국가 체납과 국세 체납과 직원들의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그런 사실이 있다면 국가의 차량 사진이나 집 사진을 공개적인 SNS에 올리지 말아야 하는 게 정상이겠으나 조성은은 개의치 않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신분 보장의 최우선인 공익제보자를 자처하면서도 각종 언론 인터뷰에 응했고 그 유명세를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그가 가진 정치적 꿈은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 여권이나 야권 정치인들이 조성은을 뭘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아무도 몰랐을 일을 조성은 본인이 호텔 사진을 올렸고 그로 인해 박지원과 호텔 식당에서 만났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또 그가 제보한 내용이 그리 대단한 공익적 내용이거나 국가 발전을 위한 어떤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거의 없죠. 그저 정치적 의도만 깔려 있다고 보는 시선이 대부분입니다. 제밖에 조성은이 가진 관종 성향도 결국은 조성은 본인에게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TV 인터뷰에 하루가 멀다고 출연하더니 결국 결정적 사고를 치고 말았었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의혹 보도를 협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은연중에 방송 인터뷰에서 하고 만 것인데 이 발언이 결국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에서 제보 사주 의혹으로 이슈가 넘어가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전후해 전국이 급격히 대장동 이슈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조성은의 눈길을 주는 국민들도 언론도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 조성은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익제보자라면 조용히 지하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면 됐을 일을 정문으로 들어갔고 언론사 카메라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좋게 고발장을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조성은은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김웅, 권성동, 장제원 의원, 주강덕, 박민식, 김경진 전 의원 등을 무고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윤 후보 캠프 측이 지난달 13일 자신을 공수처에 고발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 윤 캠프 측은 조성은과 박지원 그리고 동석의 가능성이 있는 성명불상자 1인을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조성은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윤석열 캠프가 있을 수 없는 수준의 명예훼손과 모욕, 보복의 수단으로 저를 포함한 2인에 대해 무고를 감행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제는 자신의 SNS에 허위 고발장을 때로 몰려서 작성했길래 거창하게 적었나 열람했더니 기사 2개 허접하게 넣어놨더라며 차라리 허위 고발장에 임금 왕자라도 적어놓지라고 적으며 윤석열 후보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언론들이 자극적으로 자신과 관련한 기사를 써주고 본인이 관심을 받는지 잘 알고 있다고 사료되는데요.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성은은 지난달 13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고 같은 달 24일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지난 1일 조성은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부당하다며 한 시민단체가 공익신고자 지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인데요. 해당 시민단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조 씨는 대선을 앞두고 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시민단체의 주장,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익제보자의 인정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엄청난 사건처럼 받아들여졌던 의혹사건이 조성은이 말을 바꿀 때마다 큰 논란이 됐고 그 진위를 지속적으로 의심받아 왔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후 조성은이 처음으로 언론에 나왔을 때 자신이 제보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 등 당시 여러 가지 상황상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그 이후 계속된 말 바꾸기와 국정원장의 만남은 신뢰도에 결정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 조성은이란 인물만 놓고 봐도, 조성은이란 인물 자체만 놓고 봐도 순수한 제보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정체모를 사업을 하는 와중에도 청년 정치인을 표방하면서 6년 동안 무려 5번 정당을 옮겨 다녔을 뿐만 아니라 한때는 공당의 비상대책위원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끝내는 2020년 브랜드 뉴파티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당원 명부 조작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들통나는 바람에 창당되지는 못했지만 정치적 야욕만은 정말 대단한 여성임에는 틀림없다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나랏돈 1억 원 이상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도 1억 원이 넘는 마세라티 외제 차량을 타면서 형편이 되니까 탄다라는 말은 그에 대한 신뢰감을 더욱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 국민들이 조성은이 진짜 순수한 제보자인지 아니면 정치 브로커인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국민권익위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이미 이름과 얼굴이 다 알려진 조성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조성은도 조성은이지만 권익위원회도 정치행위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실무적으로도 주요 내용을 이미 제보에 터뜨린 조성은이 정상적인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과연 여러분께서는 조성은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을 짓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